28번째 대괄계 하겠습니다. 태풍대과라고 하죠. 그래서 태풍대과는 크게 과하다니, 과는 지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가 붙었으니까 무지 많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쳐도 되게 크게 지나친,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때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큰 힘이 필요한데, 대과계를 보면은 이 효의 형태를 보면은 가운데 양이 4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4개의 양들이 큰 일을 도모한다. 상계는 연못, 택계 연못이고, 학계는 나무인데, 이 형상을 보면은 그 나무 위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가 잠기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런 대과계는 그러니까는 이 나무가 자라려면 이 물을 견뎌내야 되는 그런 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그런 큰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인 거죠. 그래서 대개일 때는 아주 큰 일, 그러니까 뭐 소소한 일보다는 뭐 국가적으로 뭐 큰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를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큰 일들을 벌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지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를 돌파해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대들보가 휘일 정도로 외부 압박이 되게 심한데, 이것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힘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또 그게 또 지나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대과계에는 이런 큰 일을 해나가야 하고 큰 힘들이 작용하는 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괴사를 가볼게요. 괴사, 동료, 리유유왕, 형. 대과는 그 들보가 휘어지는 것이니 나아갈 바를 두는 것이 이롭고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은 대들보, 들보, 뭐 어떤 데는 또 용마루라고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대들보는 그 되게 중요한 골격 구조인 거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지붕이 이렇게 폭삭 가라앉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는 꺾이다, 뭐 휘다, 흔들린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운데 4개의 양효가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3, 4효를 대들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효의 모양을 보면 가운데 4개가 되게 두텁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음이 있어갖고, 그 가장자리로 갈수록 좀 이렇게 얇아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형상화한 거예요. 그런데 양이 이제 가운데 4개씩이나 있으니까 이걸 이제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들보가 가운데는 이제 통통하고 가장자리로 갈수록 약해지면 사실은 들보가 힘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구조 자체로는 되게 위험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해석자들은 되게 이 들보 가운데를 차지하는 4양의 잠재력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구조이기는 하나, 이 힘들이 또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 그런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힘을 제대로 써서 앞으로 나가면 이롭고 형통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 대과는 이 대과계의 이 때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단전에도 보면은 대과, 지시, 대의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과계는 이 때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효를 보면 되게 이렇게 재밌는 그러니까 구조가 되게 재밌거든요. 보면은 가운데 4개가 있고 양이 4개가 있고
가장자리에 음이 두 개가 위아래로 배치가 돼 있어요. 이 괴는 속성이 지나침이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나치면은 그 지나치지 않게 하는 약간 좀 막는 그런 것이 되게 필요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효하고 구이하고 구사가 바른 자리가 아니거든요. 바른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의 자리에 양이 온 경우인데 그 지나침이 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하 대칭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3효와 4효, 구상과 구효를 들보라고 보고 9, 2와 9, 5는 양 가장자리에 있는 음과 인접해가지고 만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효사를 보면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초육과 상육은 이 대과에 때 지나치긴, 그러니까 지나친 때 지나치게 큰 힘을 발휘해야 될 때는 사실은 별로 일을 수행할 힘은 없어요. 그렇지만 양만 가지고 또 일을 크게 또 헤쳐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 뒤에 이제 효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조화를 또 이루어가지고, 일을 헤쳐나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초육을 볼게요. 초육, 자용, 백모, 무구. 초육은 흰 띠풀을 사용하니까 허물이 없다. 여기에서 이제 자는 깔다라는 뜻이고, 깔고 그 위에 물건을 놓다,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모는 띠풀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는 이미 나왔었죠. 띠풀이라 해서 속은 비고 갈대 같은데, 갈대보다는 훨씬 더 가볍고 탄력이 있다. 그래서 발모요. 해갖고, 띠풀은 이렇게 줄기처럼 한꺼번에 쭉 딸려 나오는 그런 성질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또 효사를 삼은 괴가 있었고, 여기에는 띠풀은 띠풀인데 하얀 띠풀이라는 거예요. 하얀 띠풀은 이제 껍질을 벗긴 띠풀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지금 이제 초육은 음효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위로 층층시야 양이 4개씩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띠풀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천은 여기에서 되게 이 띠풀 자체는 거의 들풀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보잘것 없지만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사용해서 공경함의 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제 풀고 있기는 한데 사실 그것도 좀 지나친 거죠. 공경함의 도를 발휘하는데도 어느 도가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지나친 거여서 잡초를 그냥 깔면 되지 또 그거를 껍질까지 벗기기까지 할 건 또 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용백모라는 문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하찮은 것을 되게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모양, 지금 현재 이 초육의 효사 내용하고는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이 문구 자체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문구예요. 그런데 이제 대과계는 위로 놓인 그 양효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래에 이제 힘없는 초육 같은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좀 섬세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그런 미덕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배려하는 게 초육의 자리로서는 최고의 미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이 고양 생제 노부 득 기녀 처 무 분리. 고양 마른 버드나무에 뿌리가 생기고 늙은 지아비가 젊은 아내를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는 뿌리를 뜻하는데요. 사실은 이 제 글자가 원래 뿌리에 맞는 한자는 옆에 있는 소두밑에 오랑캐 입자인가? 이거를 쓴 글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제는 통용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금 뿌리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고양은 여기에서 이제 마른 버드나무는 구2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생제에서의 제는 초6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이 구2는 위로 호응하는 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초6하고 사귀게 되죠. 구2는 원래 음의 자리인데 양이 왔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써서 양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나무에 이제 뿌리가 생기는 게 정상은 아니지만, 이것도 좀 지나친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면, 노부, 이제,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만든다. 여기서 이제 처는 혼인한다, 아내를 만든다, 이런 뜻이니까, 늙은 남자가 젊은 아내를 만든 것도 좀 지나치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구2의 상황에서는 구2가 음의 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그 굳센 성질을 약간 조화롭게 음으로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사실은 생재 뿌리가 생기고 그 다음에 득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낳고 또 얻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것들이 다 이로운 일이다. 그래서 이제 구2의 효사는 그래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3 동요 흉. 구3은 들보가 휘어지는 것이니 흉하다. 구3은 구2와 똑같은 양유기는 해요. 그렇지만 양의 자리에 양이 왔기 때문에 굳센 양의 기질이 극도로 발휘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주역에서는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를 경계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좋을 리는 없어요. 대꽉계의 시기 자체가 다 지나침을 이야기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나치기가 쉬운데 그 지나침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구3에게는 없어요. 말하자면 너무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은 자기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되게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또 일을 잘해 나가냐 하면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데에서 뭔가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이 그걸 도와주기 때문에 하지 아무리 힘세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구3은 사실은 실패한다. 그래서 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효하고 4효는 이제 이게 움직임이 큰 시기일수록 인간이 범하기 쉬운 이제 저는 이제 이 천지인의 구도에서 3효와 4효가 사실 이제 인간의 자리라고 본다고 하면 그 인간의 자리에서 하는 행위를 좀 잘 봐야 될 텐데 특히나 대각계의 구3은 그렇게 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앞뒤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정주행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좀 떠올리게 합니다. 구4효로 보겠습니다. 구4 동융, 길, 유타, 린. 구4는 대들보가 이렇게 높이 있어서 길한데 유타, 다른 데 마음을 먹으면 부끄러울 것이다. 융은 여기서 크다, 높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구4니까 상괴잖아요. 그 첫 자리가 이제 음인데 양으로 왔으니까 지나치는 것을 막을 수 있어갖고 여기에서 이제 길하다고 얘기하죠. 다른 마음을 먹는다. 여기서 유타가 이제 다른데 이제 마음을 둔다라는 뜻인데 다른데 마음을 둔다는데 그 마음을 두는 곳이 뭐냐 하면은 이 자기랑 정은 관계에 있는 초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3효와 4효가 들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나치게 큰 일을 지금 도모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초육의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호응관계라는 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없거든요. 이 자석처럼 끌리는 거거든요. 음양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떨쳐내는 것들이 생각처럼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한 거죠. 그래서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면 린하다, 부끄럽다 이렇게 경계한 거예요. 그 다음에 9,5효 보겠습니다. 9,5 고양 생화 노부 득 기사부 무구 무예.
마른 버드나무가지에 이제 꽃이 피고 늙은 부인이 젊은 남편을 얻을 것이니 허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이제 화는 여기서 이제 꽃이 핀다는 의미고, 이제 우리는 뭐 지금 현재는 그 연하 남대 그 좋고 되게 이렇게 훈훈한데 그때만 해도 이 육아의 전형적인 해석으로는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의 결합은 그다지 그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심지어 추하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대과계에서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제 구이는 고양생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른 버드나무에 뿌리가 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췄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955에 이르러서는 나무까지에 이제 꽃이 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고양은 959,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화는 이제 상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늙은 부인이 이제 젊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뭐, 어쨌든, 일단은 꽃을 폈는데, 이거는 이제 955가, 어쨌든 955는 이미 이제 대과계의 시기가 이제 계속 무르익어서 성공적으로 대과를 이제 이뤄낸 결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일이 이루어지면, 이제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되게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군가가, 955가, 그 큰 일을 해냈다는 것을 955의 공적으로 잘 인정하지 않기가 쉬워요. 우리가 그 성현들이 어떤 큰 일을 이루어냈다고 그러는 것들을 그냥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넘기는 것처럼 지금 이제 955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되게 어렵다. 그래서 특별히 탓할 것도 없지만 명예도 없는 거죠. 이 955의 자리는. 그다음에 이제 상륙을 가면 상륙, 과섭, 멸정, 흉, 무구. 상륙은 좀 지나치게 건너가서 이마까지 빠졌으니 흉하지만 탓할 곳이 없다. 뭐 또는 뭐 특별히 허물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상륙은 나이 많고 윗자리에 있지만 스스로 무슨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특히나 이제 대과계에서는 그렇게 큰 일을 벌이거나 무언가를 도모할 힘은 없는데 스스로 이제 자기가 이제 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건너가가지고 물속에 이마까지 이렇게 빠져버린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가야 되는데 삼가지 않은 것이 이제 지나친 결과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과계의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과계의 시기를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무언가 대과를 이룬다거나 뭔가 일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결과가 됐으니까 대과의 시기를 건너가는 데에서의 이치에는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자 보면은 이거를 살신성인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상륙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라건 바라지 않건 간에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좀 흉한 꼴이 됐으니까 대과계를 지나가는 데서는 그 대과계를 잘 넘어가는 데에서는 나름대로 이치를 발휘한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상륙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탓할 것이 없는 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주자는 이거를 이제 살신성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게 저는 좀 약간 흥미롭더라고요. 일단 대과계 읽겠습니다. 대과 동요 리유유왕 형 초육 자용 백모 무구 구이 고양 생제 노인 득 기녀 처 무분리 구삼 동요 흉 구사 동융 길 유타 린 구오 고양 생화 노부 득 기사부 무구 무예 상육 과섭 멸정 흉 무구